네, 현재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주제 제목으로 충격, 금강산은 두 곳 대륙에도 있다. 조선화가 정선이 말하고 있다. 자, 중국 대륙 남쪽에 보면은 이게 금강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지명은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앞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영상에 보면은 한번 언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강산이라는 거는 이 대륙에도 있고 이제 한반도도 있고 이제 두 곳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정선의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륙의 이제 금강산의 이제 지면과 같이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선이라는 분이 실제 모습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정선의 이 자화상을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생긴 게 꼭 이 장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삼국지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뭐 삼국지도 뭐 제가 보기엔 소설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그림의 정선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정선이 이제 20세에 김창집으로 청거로 도화서의 하원이 되어 현감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중국 남하에서 출발했으나 30세에 전후하여 한국 산수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린 산수 사생의 진경으로서 전환하여 동방진경 산수화의 종화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전에 영상에 보면 이 정선이라는 화가가 중국 남하에서 그랬다 이제 즉 중국에서 직접 보고 그린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전에 한 유튜버 이제 사이트에 이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영조께서 이제 고용을 하셔가지고 자, 너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니까 조선원에 한 이제 관료로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이제 아름다운 절경과 그런 산이 있는 금강산을 한번 그려보거라 그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제가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국 남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남하가 뭐냐면 뭐 일본에서 옛날에 그 중국에 그림 그린 사람들을 중국 대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에 풍을 그린 사람을 이제 북하라 하고 남쪽에 있는 풍을 그린 사람은 남하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남하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한국어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18세기 일본 남하의 정계에서 심남빈 해화가 이제 지닌 그런 뭐 특징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글로 지금 검색을 해가는데 이거 한문으로 이제 검색하면은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남조화의 이제 준말 이제 북하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 이제 일본 화산을 뭐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일본의 문화이자 중국의 남정화에서 유래한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중국의 남종화를 이제 일본어로 해석한 일련의 화파 및 양식을 지칭한다. 이런 내용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정선이라는 분이 직접 중국에 가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유행했던 이제 합법의 한 기법으로 그냥 중국 대륙을 상상으로 이제 그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어떤 잘 그리는 사람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그림을 그리는 화풍이 있지 않습니까? 화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모방해가 남쪽 중국 대륙 남쪽을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상상으로 그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 우리나라 이제 그 미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 실제 이제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어, 뭐 상상 뭐 자기가 이제 생각해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이제 그렇게 거짓부렁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미술 전문가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 역사 교수들처럼 다 사기치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자,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국민들은 또 홀라당 속아가지고 그런갑다 또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네가 이제 화가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화가분들한테. 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그려봐.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근데 예,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자, 요거는 좀 미국의 예를 이제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그랜드 캐니언이 사실 이렇게 생겼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랜드 캐니언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릴 수가 있겠나요? 자, 그리고 또 웃긴 게, 정선이 그린 그 그림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강산을 그린 거는 그게 직접 가가 보고 그린 게 맞다 그러고, 중국의 그림은 그건 상상이다. 지가 그냥 생각해가 그린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겠죠. 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중국 남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아라는 게 이제 합성의 그 기법의 의미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중국에서 직접 보고 이제 그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에서 공개했지만 중국에도 금강산이 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질문을 남기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시 좀 언급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백성조란 분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질문을 많이 남기셨네요. 이번에 이제 질문 남긴 게 이제 간성미술관의 이제 연구원으로 최완수라는 분이 겸재정선 화선님의 우리나라 최고 연구자로 칭하는데, 제가 간성미술관 드나들며 겸재화선님 그림 보며 최완수라는 분과 뜻이 다른 의구를 품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도 그림을 보면은 이제 대륙풍으로 다 그려져 있으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아니 한반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대륙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 이제 그렇게 의구심이 이제 많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간성미술관 연구원의 최완수라는 분이 뭐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초 개서 합창의 그림을 현 중국의 금강산 그림인 듯하며 정선 화선님의 특장점이 시경선수이라 한 것을 볼 때 틀림없는 시경이라 생각하는데, 간성미술관 연구원들 중국 금강산 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연구해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분도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혹시 중국의 금강산이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실경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이제 그렇게 묻는 경우가 됩니다. 저는 그림을 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정선 그 이미지 몇 점을 보니까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중국에서 직접 보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올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이제 제가 직접 비교를 하지 않았냐면, 뭐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계속 촬영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와 그 실록의 내용으로 중국이 이제 조선의 본국이라는 거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림판 언뜻 봐도 이게 중국에서 직접 보고 그랬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림에 이제 풍이나 환경, 뭐 산맥, 그리고 그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중국 풍입니다, 그게 다.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랜드 캐년을 보지 않고 그랜드 캐년을 그릴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직접 보고 이제 그린 그림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배경은 직접 보고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사람은 뭐 이렇게 예전에 중국의 유명한 분을 운유해가지고 집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이제 실제 배경과는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인사동에서 훈민정음 해협을 구하시고, 성북동에 간송박물관 여시고 오세찬 선생님 등 여러 분 모시고 우리 문화 여시라고 박물관 여신 거 다 하실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내용 모르고요. 여기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 화선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간송미술관 드나들며 정선 화선님 그림 보며 의구점이 많았고, 간송미술관 연구원들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계에서는 기득권지고 안 하는 체 하는 사람들이 이 미술관 연구된 자들 부지기수입니다. 1910년도 대한제국 망하고 궁중 도와서 사라지고 나서 이완용, 이용구가 조선미술학교라고 안중시 조선진 선생님의 교수를 모시고 수학의 6대가가 수레에 이 나라 미술 이은 것입니다. 조선미술학교 교장이 이완용이었고, 정선 화선님께서 실사 진경 그리기 미점 산수화의 대가라고 칭하는데, 미술관 연구원들 현 중국장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연구 미심쩍은 것은 사연 많습니다. 밝게 시라는 노래에 박수를 보내며 금강산이란 명칭의 현 한국, 중국 두 곳의 그림이라서인데, 괜한 말씀은 아니실 텐데 이 말씀의 근거가 어떤 내력이 있으신지요? 혹시 중국 실경 사진을 보시고 그림과 대조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듯한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910년도 대한제국 망하고 궁중도화선이 사라지고 이완영, 이용구가 조선미술학교라고 안중시 조선진 선생님 교수를 모시고, 그러니까 이완영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이제 그 미술계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분도 말하는 게 보니까 조선미술학교 이것을 이제 건립했는데 거기에 이완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완영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뭐 여기에 이분들도 보면은 뭐 중국 땅 이야기는 이제 한마디도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가 이 그림 조금만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금강산이라는 명칭의 한국, 중국 두 곳의 그림이라 하셨는데, 기회는 말씀이 아니실 텐데, 그리고 혹시 중국 실경 사진을 비교해 가지고 영상 제작해 올리셨나,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그 실록이나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보고도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요즘은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의 이제 위치를 이제 대충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찾아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실경 사진을 직접 보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정선의 그림을 많이 조사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그냥 딱 보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영상을 보는 시청 가운데, 영감이 또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운영하는 이제 미술계에서 이제 중국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분은 말씀하시네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개하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김홍도의 고사 인물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데, 산수화도는 김흥도 필산수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사 인물도에 이제 해당하는 그림 8점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조선에 잘 알려져 있던 중국의 역대 인물들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그림의 크기로 미루어 병풍으로 제작되었다가 해체된 병풍차에 쓸 것으로 짐작한다. 여기 이제 그림도 보면 중국의 역대 인물을 이제 소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대 인물은 현재 이 그림을 그린 시점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상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 그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도 보면은 열대 식물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거 다 중국풍입니다. 일본 다 이렇게 입고 있는 옷들을 보면은 자, 요 그러면 치유 간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치유 뒤에 꽃을 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두 인물이 마주 앉은 집은 넓은 창밖같이 매화나무 마당에 두 마리 학이 그려져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절강성, 항유, 소어의 고산에 응가하며 매화 300번을 신고 학 두 마리를 기르며 20년간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일색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인포라는 사람을 이제 묘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절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절강성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자, 상하이 아래쪽에 있는 요 지점을 말합니다. 자, 요거 이제 금강산 제가 이제 있는 위치하고 거의 비등한 위치죠. 자, 절강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축소해 볼게요. 자, 이 항저우 나오죠. 자, 대한민국하고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금강산에 있었다고 위치하는 그 지역하고 이제 똑같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혼익강리역대국도 지도 보면 요 지점 아닙니까? 자, 확대해 보면 자, 요 금강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요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산수와 진경 그림들은 실제 보지 않고 그리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정선 이분이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지 뭐 마음대로 상상화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자, 조선의 국왕께서 임명해가지고 영조께서 임명해가지고 조선의 아주 뛰어난 산세를 이제 그려보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다 중국을 직접 보고 이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책자의 내용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내용에 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런 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은 요 파초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요 파초 보이시죠? 그리고 요 구멍이 송송 뚫린 또 돌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술학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중국풍의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파츠하고 돌하고 이렇게 한상으로, 상상으로 그렸다. 자,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상상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중국풍으로 그릴 수가 있나요? 이 복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하게 중국풍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 형태는 중국에 살지 않고는 그리기 어렵다. 자, 그런 보는 입장이 됩니다. 자, 이것도 동산 중국 절강성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또 보이네요. 자, 이것도 보면은 배를 타고 있는데 한 선비와 이제 동자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중국의 적벽의 두 가지 일로 인하여 이제 유명하다 이런 내용이고 적벽야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나라 송건의 장수 주유가 이제 위나라 조조의 전선 모두를 불살라 이긴 적벽대전이다. 북송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송동파가 지은 적벽부라는 글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네요. 요거는 뭐 호북성 황주 그린 것 같습니다. 황강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적벽부. 그럼 위쪽에 요 그림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동산 중국 절강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런 이제 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상상을 해가 그랬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참 웃긴 내용이 됩니다. 자, 요즘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현대 이제 미술 그 작품이라고 뭐 상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그 정도로 상상이 좋았다면 글쎄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정선 화첩이 있는데 송유 파전이라는 자, 요 화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전에 영상 촬영하면서 소개한 그림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K-옥션 경매에 2013년에 문화재 보물 제 1796호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화첩이 경매품으로 나온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선필 해악 8경미 송유 8연도 화첩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경매 추정가는 50억에서 70억이다. 자, 김홍도하고 정선, 우리나라의 미술계에서 유명하잖아요. 자, 옛날 화가의 그런 이제 작품 이제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50억에 70억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선필 해악 8경미 송유 8연도 화첩은 금강산의 진경 산수와 8점과 중국 송대의 유학자 8인의 고사 유물 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다 보면 금강산 진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금강산 그림 한반도에서 그린 게 있다. 자, 그리고 중국 그림도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중국 송대 이제 유학자 8인의 그랬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바로 이제 요 그림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반도 이제 금강산을 그렸죠. 그러면 견본 수목이라고 하는데 정선필 해악 8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반도 이제 금강산을 이제 그린 내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린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구룡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쪽 이거는 한번 볼까요? 이거는 혈만봉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그림에 한자 이제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속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혈만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자, 이거는 구룡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구룡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한반도에서 그린 그림이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전에 영상 제작하면서 비교를 했는데 이런 그림 가지고 실제 그 위치를 그 실물 사진을 찾아가지고 비교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치가 정확한 어디 위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는 이제 뭐 이름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해금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강의 이제 위치를 찾아가 이제 근사치 값으로 이제 비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배에 타신 분 보면 요거 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한번 확대 한번 해볼까요? 확대해보면 요거 가신 분이 맞습니다. 요거 요런 형태의 모자는 대부분 이제 갓선 이제 모자가 되고 요거 한복 입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반도에서 그런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런 거는. 자, 그림이 너무 큰가요? 자, 요런 형태의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돌밤이 이게 어디서 그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뭐 여기에 뭐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칠성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어디죠? 이거는 해금강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이제 그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 이게 이제 그림 비교한 그 시사 그 위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혀 그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보니까. 네,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그 사이트. 제가 한 사이트를 찾아놨는데요. 이게 정선의 그림을 보는 한강과 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그림은 이렇게 좀 보니까 그림하고 그 지형 형태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인왕 제일색도로 유명한 겸재 정선은 우리의 산과 강을 투기의 기법으로 그리는 진경 산수화의 대가이다. 이게 여기에 보면 설명이 진경산조화라고 하잖아요. 진경이란 말이 직접 보고 이제 그랬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상상화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경의 이제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진경을 검색해놨는데 진기한 경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뜻을 나타내는데 진기한 경치나 구경거리 또는 실제의 경치, 생활 따위의 실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바, 이건 또 비유라고 하네요. 실제 경치 그대로 그린 그림. 실제 그대로 보고 그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지금의 섬이 되어버린 선유봉이라고 합니다. 공원이 조성된 선유도 과거에 정수장이었으나 지금은 공원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이 그림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 비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18세기 선유봉 정선이 남긴 그림이라고 하는데 현재 선유도 한강 이남에 영화지구와 이제 붙어있던 선유봉은 이제 선유도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이 그림을 비교하는데 여기 보세요. 전혀 맞지 않는 곳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커다란 이런 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 큰 산을 다 깎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그 앞에 여기 이제 물이 흐르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멀리 산도 보이는데 여기에 뭐 이제 어디를 비교한 그림인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는 그 위치 정확한 지도를 알 수가 없겠죠. 사진을 비교하려면 위치, 각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18세기 노량진 장시흥이라고 있는데 고려대 박물관 소장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이게 그림이 비슷한가요, 이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강이 흐르는 거는 맞고 여기 이제 산이 있는 거 요거 좀 비슷해 보이네요, 요거는. 근데 산의 높이가 좀 달라 보입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 산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왼쪽에 산이 있고 오른쪽에도 큰 산이 있는데 멀리 있는 산도 뭐 크게 좀 그릴 수가 있으니까 뭐 좀 약간 요거는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요거 한 점 더 보도록 하죠. 요거는 18세기 송파진 정선이 서울과 한강 주변의 모습을 그렸다 하네요. 경고 명수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슷한가요?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 안 보이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이제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 거리가 있는데 요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요 집이 있는데 바로 뒤쪽에 이제 산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거리로 봤을 때 최소한 마을이 있는 지역은 한 50m 정도 되고 50m 뒤에 바로 이제 산이 보인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보면 물이 요 앞으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여기에 땅이 있고 요 뒤에도 요 땅이 있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산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린 그림이 이게 약간 은유적인 기법이 좀 들어있어 가지고 어, 현실 사진하고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 거의 흡사하게 그린 것도 있는데 요런 거는 좀 비교가 좀 이렇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위치 비정도 어렵고 그냥 요게 이제 글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송파진이라고 이제 하니까 우리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송파진하고 이제 비교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요거 한 점 요거 더 보도록 하죠. 이거는 송유정 정선이 묘사된 석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옆에는 광주 바위라고 합니다. 광주에 이런 바위가 있나요? 여기 현실적으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전혀 그 바위가 없잖아요. 이 현실 사진에 보면은 바위가 없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둥청동 일대 석봉은커녕 야트막한 야트막한 산자락을 찾기도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집을 많이 짓기 위해서 뭐 간척 사업을 해가 여기에 메꿨나요? 그러면은 이 간척 사업 한 시기가 여기 언제인가요? 뭐 박정희 시대겠죠? 그러면은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뭐 국토 전반적으로 뭐 산업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뭐 간척 사업 안 하고서는 이렇게 형태가 달라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커다란 바위 보세요. 이 배가 여기 사람이 타고 있는 배가 있는데 이 크기를 비교해 뭐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이게 바다에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바다인가요? 뭐 광주 바위라고 하니까 뭐 바다는 아니고 뭐 그러면 강에 이렇게 큰 바다가 이제 돌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뒤에 산에 보세요. 전혀 이제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바위는 대체로 바다에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 블로그에 올라온 이 그림을 비교해 보니까 대체로 한반도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일치성이 가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도 뭐 한반도에서 그랬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은데 여기 글이 안 적혀 있다면 여기 어디에 그려놓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또 지명도 이제 많이 이동되고 그 위치도 이제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게 어디서 그렸는지 이런 그림 형태로는 좀 알기 어렵다니 그런 의미죠. 요거는 뭐 한반도 강산이 맞겠죠. 이런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정선필 해학 8경 송유 8일현도 화첩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영상에 때 설명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에 그려져 있나 한번 봅시다. 요거는 그림의 배경 설명이고,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염계 상연이라 될까, 성황리의 기초를 닦아 정호와 정의 형제에게 학문을 전수한 주돈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학 계조라고 정하고 주돈이 만년에 장시성 여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화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화봉이 어딜까요? 또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잘 선택이 안 되노. 뭐 연화봉 하니까 이게
충청북도, 뭐 경상북도 연화봉이 나오네요. 자, 그럼 한자로 한번 볼까요? 자, 한자를 검색하니까 여기 황산이 납니다. 황산. 저 황산 그러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올라온 영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황산이 중국에서 태어나면은 이 황산을 꼭 한번 가봐야 된다. 그런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이 이제 100세까지 이제 살 동안 이 황산을 이제 못 갔다 그러면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시고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하셔도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 황산이 되겠습니다. 어, 제 채널에 보니까 제가 요 금강산이라고 이제 표시한 이 지역이 황산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색깔 다신 분 여기에 어, 있으시던데 여기 있네요. 중국 금강산 위치가 양자강 하루 절강산 옆에 안이성 황산이네요.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홀릭스님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 할 때 자주 들리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합은 황산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황산에서 그랬다는 거죠. 이 한반도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 염계상련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쪽에 여기에 염계상련이라고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염계서당을 짓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응가하여 세간의 염계선생으로 이제 불렀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준 무대가 1017년에서 1073년을 이제 무대라 해가지고 그랬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상상하라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정선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을 배경으로 이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상상하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풍경은 실제 중국 대에서 보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 인물만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지어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 그림도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운유적인 이제 표현으로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이제 지배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과 육지에서 피는 초막의 가운데 사랑스러운 것들이 매우 많으나 진나라의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하였고 당나라 이래로 해상 사람들이 모란을 매우 사랑하였다. 여기 또 모란 나오네요. 나는 유독 연꽃의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혀지지 않고 맑은 물길에 지켜서나 오염되지 않으며 속은 비어있고 밖은 고지며 덩굴지지 않고 가지치지도 않으며 향기는 멀어질수록 더욱 맑은 우뚝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서 있어 머릿속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함부로 하거나 가지고 놀 수 없음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정자에서 연꽃을 이제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또 요 그림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봄을 이제 그렸네요. 요거는 방아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아술이는 북성의 유학자 명도 종호의 시 구절에서 화제를 따온 글입니다. 봄날에 우연히 짓다라는 뜻의
추노 일성이라는 시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 그랬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위치가 나와 있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위치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북송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송나라를 뭐 그랬겠죠. 뭐 송나라에 있는 게 이제 중국 아닙니까? 자, 요거 또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한 그림인데, 이거는 부강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강풍도는 정호의 동생 이천 정의가 1333년에서 1107년에 대한 고사를 다룬 것이다. 자, 조정에 관리가 있을 때 정의의 학문은 소식으로 따르는 무리로부터 비척을 받았고 당화를 입어 사천성 푸저우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됐다. 배를 타고 유배를 가던 길에 거센 풍랑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이 떨었지만 정의만은 의연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를 보고 강가의 나무꾼이 정의에게 죽으려고 이러는가 달관에서 이러는가라고 이제 물었다. 고사이다. 그런 고사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천성 이제 푸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그림 이제 해설을 보면은 이게 상상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제가 보기에는 개뿔 같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촨성이 여기 나와 있는데 중국 대륙을 보면 이제 서쪽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붉은 표시를 해주고 있죠. 스촨성, 상하이, 우한시, 뭐 옆에 청두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황산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황산이 어디에 있나? 자, 인터넷이 엄청 느리네요. 황산은 여기에 있네요. 양자강 아래쪽에 여기 황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여기 상하이 이제 바로 왼쪽 편에 이제 난징 아래쪽에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봄날을 그리는 그림되네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하회 소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회 소거는 안락 선생 소홍에 관한 고사를 다룬 그림으로 고사의 인물화에 자주 등장하는 화제이다. 소홍이 나이 54세 때 낙양으로 이사하였는데 사마강을 이제 비롯한 것들의 도움을 받아 천진교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였다. 어느 날 사마강과 소홍이 사마강의 별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사마강이 출상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홍이 오지 않았다. 자, 여기는 이제 그린 지역이 낙양이라고 합니다. 낙양이면 중국 대륙의 이제 서쪽을 이제 의미하죠.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높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낙양성 뇌양시라고 이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노래 보면은 중국 대륙의 그 이름을 노래로 이제 풍정한 게 많이 있죠. 여기 뇌양시에 이런 건물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중국 대륙을 봤을 때 낙양 허난성 위쪽에 이제 여기를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죠. 자, 요런 이제 시 문구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옅은 해짙은 구름에 가려다가 다시 열리고 높고 푸른 산 맑은 낙도 저 멀리 둘러있네. 숲속 높은 누각에서 바라보기 오래건만 꽃 너머 작은 소리는 아직도 오질 않네.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할 때 저는 이런 거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그림만 보니까 딱 이게 중국풍입니다, 이게. 뭐 여기는 뭐 송나라 이제 복식이라고 하는데, 송나라나 명나라나 중국에는 뭐 복식이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예, 하점 이제 3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파초하고 또 이렇게 이제 돌이 이제 한 쌍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부초가 있습니다. 이거는 흥거영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거는 북송시대 철학자 장래의 예호이고, 영초를 파초로 노래하다 이 뜻이래. 장제는 남달리 파초를 사랑했다고 해요. 이제 파초라는 시도 남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따지면 이거는 그냥 정선이 이제 상상으로 그린 상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는 어디일까요? 한번 봅시다. 위치를 나와 있나요? 그냥 뭐 송나라 이제 이야기라고 하니까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옹공낙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옹공은 북송 때 구급 땅을 대표했는데 사마강을 이제 가리킨다. 호는 우부와 우수를 썼으니 죽은 뒤에 옥국공으로 추정되어 흔히 사마옹공으로 이제 불린다. 그는 신종 때 왕안석이 이제 박탈되어 신법을 단행하자 이에 반대하여 낙양에 내려가 집필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낙양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나라하고 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송나라인데 왜 우리나라 화가들은 이렇게 송나라에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림풍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무이산 중국 복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이도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이산 복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이 복건성이 어딜까요? 이번에 한자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요 복건성이라고 하니까 여기 나오네요. 부첸성, 대만 바로 위쪽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첸성이 여기 대만 바로 위쪽이니까 여기가 바로 금강산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점이 이제 되겠죠. 혼일 강릉 역대국 지도를 보면 이 중국 대륙의 남쪽, 자, 이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봤을 때 여기가 대만 아닌가요? 그러면 자, 요 바로 아래쪽 여기 대만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유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대만. 유국도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이제 촬영해 올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여기 중국 대륙을 다 이제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반도도 있고, 뭐 중국도 그려놨다. 그런데 한반도 그림은 그것은 직접 보고 그린 거예요. 맞고, 중국은 상상화다. 자, 그런 우리나라 이제 미술학계의 이제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미술학계도 거짓말 집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해가 이 가치를 더 높여가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사기꾼들이 덕실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뭐 거짓말 할 이유가 없겠죠. 거짓말 함으로써 이익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사기꾼 소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적 유물 발견된 그것도 있잖아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완전히 거짓말 파헤치는 나라입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자헌 잠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스승으로 알려진 연편 선생의 이동에 대한 글입니다. 현대인에게서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정오와 정의의 학문을 주의에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이동을 1160년 이동을 3번 찾아간 다음에 정식으로 이동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주유가 이동 밑에서 공부한 기간은 수개월에 이제 불과했지만 주인은 그 뒤로는 이동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갔다. 자, 이거는 뭐 지역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의가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자, 여기 다시 중국풍이죠. 자, 정선의 이제 이미지를 제가 다 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하점이 몇 집으로 되어 있죠? 3집인데, 여기 4집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이 4가 나와 있나? 어, 없네요. 3집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정섭비 핵에 2집, 1집 되어 있고, 김홍도 고사 2집. 김홍도 2집, 이건 뭔가요? 김홍도 필산 수도라고 되어 있네요. 동정 비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국풍이죠. 이거 다 중국 대륙입니다. 아니, 중국 뭐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나라인데 무슨 도대체 그림은 다 중국풍입니까? 뭐 유명한 그림 화가다 뭐 다 중국식 그려놨습니다. 그 중국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많은 영상을 올렸지만 여러분들 실록의 기록도 보면 중국과 관련이 있죠. 시다 중국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학계가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속국 나라는 중국의 대국한테 사대를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다. 자, 그렇게 거짓말로 뻥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국 상나라, 위대한 나라. 자,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이 속국 중국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와 우리를 많이 가르쳐 주어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가 저희들이 사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합니다. 자, 위대한 중국. 자, 위대하지 않는 조선. 자, 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자, 사기꾼이 판을 치는 미술계, 역사계. 자, 이렇게 대륙에도 금강산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정선에 중국 대륙풍을 비교하지는 않았고, 영상 제작 과정 중에 이제 자료를 찾다가 딱 보니까 그냥 중국풍입니다. 뭐 우리의 이제 조선의 이제 지역을 그렸다. 그리고 여기 조선의 국왕 영조께서 이제 정선을 임명해 가지고 조선의 팔도 이제 뛰어난 경치를 한번 그려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정선이 그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12,000봉을 그린 조선의 지역과 이제 산맥을 이제 그런 풍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